자, 우리 수학과 개념 플러스형 58쪽 펴보시면 우리 명제라고 있죠. 자, 58쪽에 뭐가 나오냐면 명제의 역과 대오라는 게 있어요. 우리 처음에 뭘 배웠냐면 두 개의 조건이 이면으로 결합되면 하나의 명제가 된다고 그랬죠. 이게 가정, 결론, 명제라고 그랬어. 자, 이렇게 명제 하나 만들어졌을 때 이 명제에서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꿔버릴 수 있겠죠. Q이면 P이다라고 바꿔볼 수 있겠죠. 이렇게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꾼 명제를 주어진 명제의 뭐라고 부른다? 역이라고 한다. 역. 거꾸로 역전이 그치? 됐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주어진 명제를 가정과 결론을 바꾸는데 그냥 바꾸는 게 아니고 뭐야? 부정해서 바꾸는 거야. 부정해. 가정이 여가 부정돼서 하니까 뭐야? not Q. 이면 얘가 부정돼서 B로 간다고. not P. 이렇게 바꾼 명제를 주어진 명제의 뭐라고 하냐면 대우라고 해요. 자, 어떤 명제의 가정과 결론은 그냥 위치만 바꾼 거를 역이라고 하고 어떤 명제의 가정과 결론을 부정해서 위치를 바꾼 거를 그 명제의 대우 명제라고 불러. 그러니까 어떤 명제로부터 또 다른 명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이야. 그치? 근데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역은 이 명제의 참거짓과 이 역의 참거짓은 전혀 관련이 없어. 근데 대우 명제는 있잖아. 이 명제랑 참거짓을 완전히 똑같이 가져. 예를 들어서 한번 보자. 예를 뭐가 좋냐? 예를 들어서 짝수이면 4의 배수이다. 참이라는 뜻이야. 참이지? 아닌가? 아니구나. 거짓이구나. 그지? 거짓이야. 이건 거짓이야. 거짓. 근데 역을 한번 만들까? 역은 어떻게 돼? 4의 배수이면 짝수이다. 뭐야? 참이죠. 그러니까 원래 명제가 거짓이라도 역은 참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대우를 만들까? 대우는 뭐야? 얘는 부정하지. 대우는 4의 배수가 아니면 짝수가 아니다. 4의 배수가 아니면 짝수가 아닌가? 아니지. 2는 4의 배수가 아니지만 짝수는 맞잖아. 반례지. 반례가 있으니까 뭐가 되니? 거짓이겠지. 원래 명제가 거짓이니까 대우 명제는 거짓이 되는 거야. 또 뭐 할까? 사람이면 동물이다. 참이죠. 사람 동물이니까. 그치? 영은 동물이면 동물에서 사람이야? 아니지? 거짓이야? 그래서 어떤 명제와 역은 항상 참고짓이 같은 건 아니야. 물론 그렇다고 정반대도 아니야. 어떤 명제가 참이면 그 역도 참일 수도 있어요. 짝수면 이의 배수이다. 참이죠. 역은 이의 배수이면 짝수이다. 참이죠. 역도 참될 수 있어. 원래 그냥 거짓이면 역도 거짓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이 맞는 거라고요. 근데 대우 명제는 반드시 똑같은 참거짓을 갖고 있어요. 사람이면 동물이든 참이지. 대우는 뭐야? 동물이 아니면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잖아. 맞지? 동물도 아닌데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어? 절대로 사람이 될 수 없지. 동물도 아닌데. 자, 어떤 명제와 그 대우 명제가 참거짓을 똑같이 간다는 거는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찔리집합 포함하게 볼 수 있어요. 얘가 참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 했어? 찔리집합이. P가 Q에 포함되는 참이라고 했죠. 맞니? 자, 그리고 집합의 연산에서 여집합 바뀌면 포함한 게 어떻게 된다? 반대로 바뀐다고 그랬죠. 그러면 포함이 이렇게 되면은 화살표 이렇게 한다고 저쪽 문제에서 그런 쪽으로. 그지? not Q이면 not P다가 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명제와 그 대우 명제는 항상 참 거짓이 같을 수밖에 없다. 주어진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도 참. 주어진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 명제도 항상 거짓.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기가 쪼까 그 시기에 그치? 살짝 좀 그렇게 불편해. 그럼 어떡하는 거야? 대우 명제에 의해서 늘 참 거짓을 판단해도 된다는 뜻이야.
얘가 참이면 저 당연히 참이니까. 그치?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참이 거짓을 판단하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었잖아. 첫 번째 뭐야? 직관에 의해서 당연히 참이네. 당연히 거짓이지. 말할 수 있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각각의 78 구에서 포함관계 따져보면 참 거짓이 명확하게 나오는 거죠. 세 번째는 반례가 하나도 있으면 거짓이 되는 거였죠. 거기다가 이제 뭐야 했어? 경우에 따라서는 대우명제를 구해서 참 거짓 판단하기 더 편할 때도 있다. 그래서 잘 안 될 때는 대우명제를 써서 이걸 판단해 보시는 얘기야. 됐지? 그 다음에 이제 3단 논법이 있어. 3단 논법. 3단 논법 뭐냐면 보세요. P면 Q이다. 표현이 안 나오냐지? 나와야 되는데. P면 Q이다가 참이고 그리고 Q이면 R이다가 참이다. 그러면 당연히 P면 R이다도 참이 된다는 얘기지. 이게 3단 논법이라고 해요. 당연한 거 아니야? P면 Q이다 참이면 P는 Q에 포함되는 거고 Q이면 R이다 참이면 Q는 R에 포함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어떻게 돼? P는 R에 포함될 수밖에 없지. 그러면 P면 R이다가 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많이 듣잖아. 3단 논법.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 맨날 하는 거. 뭐였나? 모든 사람은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리고 사람이면 죽는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그러잖아. 3단 논법이잖아. 왜 웃지? 소크라테스 볼게요. 혹시 테스트 연습하니? 됐지? 저 3단 논법이야. 그러니까 이 반응법은 뭐야? 두 개의 참인 명제로부터 새로운 참 명제를 하나 더 만들어낼 수 있는 게 3단 논법이잖아. 그쵸? 자, 앞으로 문제 바라보겠습니다. 필수제 1번부터 볼게요. 다음 명제의 역과 대우를 말하고 참 거짓을 판단하라 되어 있습니다. 1번 A가 1 이상이면 A제곱은 1 이상이라. 자, 이 명제가 참이야 거짓이야? 1 이상이면 제곱하면 1 이상 맞죠? 참이나 해서 문제는. 자, 얘의 역을 먼저 만들자. 역은 어땠니? 가정결론을 그냥 바꾼 거지. A제곱이 1 이상이면 A도 1 이상이니까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죠. 대표적인 반례 뭐 있어? 마이너스 2를 넣으면 제곱하면 4가 나오겠지만 1 이상 아니죠. 반례 하나 나왔으니까 너는 뭐 하냐? 그렇지. 대우는요 부정합니다. 얘를 부정한다고. A가 1 이상의 부정 뭐야? A 제곱이 1보다 작다 이면 얘도 부정합니다. A가 1 이상이다 부정하는 A가 1보다 작다. 참여 거짓이야. 제곱한 게 1보다 작으면 A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 값이 같겠죠. 그럼 1보다 당연히 작다. 참 되지. 그리고 아래까지 하는 거야. 어차피 참이니까 목표 없이 뭐야? 참이 되는 거야. 참이 돼. 2번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면 A는 0이고 B도 0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면 실수라고 그랬어 문제에서.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면 각각이 0 되는 수밖에 없죠. 얘는 참이네. 자, 이거 구해봐라. 이건 뭐야? 이거 왜 쓰지? A가 0이고 B도 0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입니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지 또. 둘 다 0이면 역과 볼점 명제는 참 거짓 전혀 관련이 없어. 그냥 그 자체로 판단하셔야 돼. 자, 다만 대우는 자, 대우 한번 잘 만들어보자. 뭐가 와야 돼? 얘가 부정이 돼서 와야겠죠. 자, A가 0이고 B가 0이다를 부정해야 돼. A가 0이 아니다. 뭐야? 또는이죠. 그리고를 부정하면 뭐가 된다고 했으니까 또는 된다고 했잖아. 그렇지? A가 0이 아니다 또는 B가 0이 아니면 A가 0이 아니거나 B가 0이 아니면 A제곱 더하기 B제곱도 0이 아니다가 대우야. 그럼 둘 중에 하나가 0이 아닌 뜻이잖아.
둘 중 하나 얘가 아니면 당연히 제곱 더하기 제곱 0 될 리가 없죠. 참이죠. 참. 그걸 떠나서 얘가 참이니까 얘가 참이야. 그럼 이거 봐봐. 얘가 참이고 보는 게 편하네, 얘가 참이 편하네. 얘 편하지, 그치? 그럼 만약에 이명계 참 거짓을 물어보면은 그 대우를 구해서 널 가지고 참 거짓 참나는 게 맞겠죠. 네가 참이 편하니, 네가 참이 편하니. 얘보다 얘가 좀 낫지, 그치? 그럼 얘가 참이냐 비슷한 물어보면 얘가 짚은 것도 한번 보면 된다고요. 물론 별 차이 없지만 확인할 차이 나는 문제들도 있어요, 분명히. 자,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고 밑에 문제도 직접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필수 현재 2번 보시면 대유명제를 이용한 법이 구하는 거지. 상수 구하기네. 자, 2번 실수 xy에 대해서 x 더하기 y가 1 이하이면 x가 마이너스 2 이하 또는 y는 k 이하다. 참이다. 자, 얘가 참이래. 참이 될 때 k 값을 구해야. 자, 그럼 보세요. x 더하기 y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x는 마이너스 2 이하 또는 k, y는 k 이하다. 이게 참이 될 조건. 와닿니 안 와닿니? 안 와닿잖아. 더한 게 마이너스 1 이하가 되려면 x는 마이너스 2 이하가 되거나 y는 k 이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참이라는 것도 와닿잖아 일단. 그치? 자, 그럼 그게 뭔가 막연하고 뭔가 와닿는 느낌이 없으면은 습관적으로 뭘 확인하시면 돼? 대우 명제를 써보시는 거야, 대우. 그럼 너희 대우 명제는 뭐가 되는 거야? 얘를 부정해야겠죠?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지, 작거나 같다, 부정은. 또는 뭐야? 이고, 그리고 y는 k보다 크면 x 더하기 y는 얼마다? 1보다 크다가 나오겠죠. 내가 좀 풀어야지. 니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y는 k보다 크면 이거니까 동시에 만족해야 되잖아. 그치? 그럼 당연히 뭐야? x 더하기 y 범위 구할 수 있어? 없어? 마이너스 2 더하기 k 되겠지? 됐지? 그러면 니면 니가 되려면 얘가 얼마가 되더니 1 대주면 되겠죠. 정확히 말하면 1보다 어때야 돼? 아니 이걸 가지고 만드는 게 x 더하기 y 범위 이거잖아. 질집합 x 더하기 y 질집합은 마이너스 2 더하기 k가 1보다 크다. 1과 참이 되려면 이쪽 질집합이 여기 포함되어야 되겠죠. 여기는 지금 1보다 크다가 되는 거고 얘보다 크다 나와야 되는데 얘가 어디 있어야 돼? 저기 포함되려면 마이너스 2 더하기 k가 여기 있어야겠죠. 그래야지 이게 여기에 포함될 거야 이렇게. 그래서 참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뭐보다 한쪽에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 더하기 k는 1보다 큰 쪽에 있어야겠죠. 근데 둘이 포개져도 돼 안 돼? 둘이 같아져도 포함관계 성립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등호 붙이면 돼요. k는 얼마 이상이 되니? 3 이상이니까 k의 최소값은 얼마입니다? 3입니다. 풀 수 있겠죠. 됐니? 그래도 이게 이거로 바뀌니까 우리가 x 더하기 y의 범위를 찾아낼 수 있는 거지 얘 또는 얘잖아. 둘 다 만족하는 게 아니고 둘 중 하나 만족하면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이걸 만족하는 거 따지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또는보다는 그리고 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을 해야 되고 부정을 하면서도 참 거짓이 달라지지 않으려면 반드시 대우 명제를 이용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2-1번에 누가 봐도 대우를 쓰는 게 낫겠지. x제곱 더하기 kx 더하기 k가 0이 아니면 x는 4이다. 참이야. 뭐야 그냥. 대우 써서 x는 4이면 x제곱 더하기 kx 더하기 4는 0이다 라고 푸는 게 맞는 거겠죠. 누가 봐도 대우 명제가 빨라. 2번처럼 봐봐. 똑같은 문제지 2번이 그래서 2번이랑 3보다 크면 x는 k보다 크다 또는 y는 5보다 크다. 이거보다는 뭐야? 대우 명제를 이용해서 푸는 게 방금처럼 편하겠다. 그 다음에 봐봐 2-3번도 볼게요. 2-3번
그러니까 너네 보고 아 대우 명제를 이용해서 푸세요. 그러면 대우 명제 만들어서 풀면 돼. 그건 잘하는데 자 문제에서 구체적인 지시 없어도 대우 명제를 이용해야 된다고요. 필요에 따라서 할 줄 알아야 된다. 실수 x에 대해서 두 조건 pq가 p는 얼마나 돼 있어? x제곱 빼기 x 마이너스 6은 0보다 크다라고 돼 있어요. q는 절대값 x가 a보다 크다라고 돼 있죠. 그럼 7의 집합 보여볼게. p라는 집합은 어떻게 나오니? 부등식 풀어야 되잖아. 3, 2. x는 y보다 작다 또는 x는 3보다 크다라고 보면 나올 거예요. a보다 클 때 부등식 어떻게 풀었어? 절대값은 x는 a보다 크다 또는 x는 마이너스 a보다 작다 이렇게 풀죠. 그때 자 p면 q이다가 참이 돼야 된다 그랬어. p면 q이다는 면대가 참이 된다. 무슨 말이야? 집합 p가 q에 포함돼야 된다는 얘기지. 얘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근데 막 구간이 이렇게 쪼개지고 있는 상태에서 포함을 따지는 거는 힘들잖아. 물론 못할 건 없어. 하면 돼. 어떻게 해? 얘는 마이너스보다 작고 얘는 3보다 커. 얘는 a보다 크고 마이너스보다 작아. 그럼 어디 있어? 얘를 포함해야 되면 이렇게 돼야 되지. 그치? 이렇게 해서 풀어도 돼. 그러면 아 a는 3보다 작아야 되네.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a보다 작아야 되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a는 2보다 커야 되네. 둘 다 포개져도 괜찮지? 풀어야 되는 거지. 됐니? 이렇게 풀어낼 수도 있어. 근데 자, 이 문제의 취지는 범위가 양쪽으로 벌어져 있으니까 포함각을 따지기가 더 귀찮단 말이야. 맞지? P면 Q이다니까 뭐야? 그 대우는 나 Q면 나 P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나 P, 나 Q는 뭐야? Q의 연집합이고 나 P는 P의 연집합이고 이렇게 되면 되는 거네. 그럼 P의 연집합이 뭔데? 이게 P인데 연집합은 뭐야? X는 마이너스 2하고 3 사이가 되는 거야. Q의 연집합은? 이 연집합은? X는 A하고 마이너스 2 사이가 되는 거야. 이렇게 사이를 잡아놓고 범위터 포함을 따지는 게 더 편하니까 이렇게 쓰면 돼. 꼭 필수는 아니야. 굳이 대우 문제 아니고 원래 문제 가지고도 충분히 참근지 따질 수 있고 포함하게 따져볼 수 있어요. 좀 더 편하고자 하는 게 지금 대우 문제를 이용하는 거라고. 둘 다 해보고요. 직접 한번 비교해봐.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 자, 그 다음 필수 이제 3번. 3단 논법입니다. 3단 논법. 시험 엄청 잘 나옵니다. 재밌어? P면 not Q. 그다음에 나달이면 Q가 얘들이 모두 참일 때 다음 중 참인 것을 골라라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요 일단 봐봐 문제에서 몇 개의 참인 명제를 줄 거야. 근데 그것만 볼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참인 명제를 죄다 끌어내야 돼. 그래서 문제를 풀 수 있어. 자, 첫 번째 뭐 할 수 있어? 방금 배웠잖아. 이 명제가 참이면 자동으로 참이 되는 게 있잖아. 뭐? 대우. 그지? 이 명제 참이면 대우 명제 절 참이지. 그럼 대우 명제 써야 돼. 이거 부정이면 Q이면 부정이니까 앞에 얘도 참이 되는 거야. 또 얘의 대우. 나 Q이면 그럼 참이 명제를 몇 개를 지금 알고 있어? 2개 줬지만 사실은 4개를 알고 있는 거야. 아니야. 또 뭐 찾아봐야 되냐면 3단 논법에서 참인 게 또 나올 수 있어요. 3단 논법 뭐였어요? P면 Q이고 Q이면 R이면 자동으로 뭐다? P면 R도 참이 되는 거지. 무슨 느낌이야? 끝말잇기 느낌이지. P면 Q, Q면 R이면 P에서 R로 바로 이어줄 수 있는 거잖아. 끝말잇기 느낌. 그럼 끝말잇기 하면 돼. 자, P면 나 Q고요. 나 Q면 나 R이네. P면 나 Q고 나 Q면 R이니까 따라서 뭐야? P면 R이다도 참이 되는 거야. 나달이면 Q고 Q면 나 P네. 아 그럼 나달이면 나 P인 거야. 이거 안 해도 여기서 어차피 대응 명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혈흔 명제와 3단 논법에서 통출이 되는 거야.
죄까지 활용하셔야 돼. 자, 그래서 그냥 그렇게 보는 거야. 기억 보자. P면 나달이다. 아니지, P면 아니다. 틀렸어. 니은 Q이면 나피다. Q이면 나피다. 이거 대우명제니까 참. T은 나 Q면 R이다. 이거 대우명제니까 너도 참. 리을 나달이면 나피다. 참단원법에 의해서 도출된 참. 기억 빼고 니은 디귿 리을 일단 참이겠네. 그치? 이렇게 주어진 명제로부터 대우명제 끌어내고 또 이렇게 만들어진 모든 명제를 통틀어서 또 뭐야? 3단원법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새로운 명제들도 찾아내시면 돼. 3단원법은 끝말잇기. 여기 이거를 PQR이라고 쓸 수도 있겠지만 3-3번처럼 뭐야? 문장으로 줄 수도 있어요. 명제나 부분을. 다음 두 명제가 참일 때 항상 참인 걸 찾아라 했습니다. 가 뭐라 돼 있냐? 기온이 높으면 제품 A가 잘 팔린다. 잘 팔린다. 나 B가 잘 팔리면 A는 잘 팔리지 않는다. 됐지? 자, 그럼 이게 한글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만들고 대우명제도 만들고 3단원법도 또 만들어진 게 있으면 또 찾아내야 되지. 번거롭단 말이야. 자, 어떻게 하면 돼? 이거를 PQR로 표시하시면 되네. 오케이? 기온이 높다. 오케이. 기온 높다. B. A가 잘 팔린다. Q. B가 잘 팔린다. R 넣으면 자, 가는 뭐가 되니? 기온이 높으면 A가 잘 팔린다. 나는 B가 잘 팔리면 A는 잘 팔리지 않는다. 됐지? 자, 그 다음에 대우명제 Q면 Q. 대우명제 Q이면 맞아. 마지막으로 상관없도 P면 Q, Q면 나다니까 P면 나다. 낙Q면 낙P, R이면 낙Q, 낙Q면 낙P, R이면 낙P. 그냥 안 찾아도 너희 배우면 되겠죠. 이렇게. 찾아내. 그래서 거기 중에 이거 찾아라 진짜. 자, 보자. A가 잘 팔리면 Q이면 기억은 1번은 Q이면 Q는 없다. P다. Q이면 P다. 없죠. 합의를 할 수 없어. 2번 A가 잘 팔리면 B가 잘 팔린다. Q이면 날이다. 있어 없어. Q이면 나날이지 않아 없어요. 기온이 높으면 B가 잘 팔리지 않는다. P이면 나날이다. P면 나날이다. 있네. 이게 기온이 높으면 B는 잘 팔리지 않는다. 그치? 3번이 답이겠다. 이런 식으로 문장보다는 그 문장들을 하나하나 다 PQR로 세팅해서 표시하는 게 좀 더 편하게 풀 수 있을 거야. 계속 한글을 쓸 수 없으니까. 그렇니?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우명제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역은 별 쓰임이 없어 사실은. 쓰임은 없고요. 대우. 자, 그 다음 이제 명제의 마지막이야.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지. 이제 지금까지 한 거에 10대선이야. 자, 새로운 또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뭐냐면, 자, P이면 Q이라는 명제가, 그지? 명제이기 때문에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겠지. 그래서 P이면 Q이라는 명제가 참이라는 걸 한글로 참 쓰기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타나게 했어. 화살표 몸뚱아리 몇 개? 두 줄로. 오케이? 이건 참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P면 Q이라는 명제가 거짓이라는 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화살표 하나 쓰면은 어쨌든 P면 Q이라는 명제라는 뜻이지. 근데 그 참 거짓인 거는 아직 모르는 상태. 근데 그게 확인이 되면 이렇게 화살표에다가 두 줄로 꺼서 가운데를 두 줄로 꺼서 표현하기로 약속한 거. 됐어? R로서도 이렇게 표현했으면 아, P면 Q이라는 명제가 참구나. 자, 이때 봐봐.
P면 Q이다가 참이 될 때 우리 어떻게 약속하냐면 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보기로 약속합니다. 충분 조건. 얘 조건이고 조건이잖아, 그렇지? P라는 조건은 Q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보기 약속합니다. 참이 돼. 반대로 Q라는 조건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한번 뉘앙스 한번 살펴볼게. 사람이면 동물이다. 참인 명제죠. 그럼 봐봐. 사람은 동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때? 충분하잖아. 사람이면 저절로 동물이 되는 거니까. 사람이면 동물이 되기 위해서 충분하지. 사람이 자체로 이미 동물이니까. 그래서 충분히 그런 거야. 반대로 동물은 사람이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을 불러. 동물이라 해서 무조건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 충분하진 않아. 근데 사람이 되려면 천상 뭐야? 동물이어야 되지. 동물이 아니면 사람이 될 수 없으니까. 그지? 따라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동물은 꼭 필요한 필요 조건이 되는 거야. 그런 의미로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을 붙인 것 같아. 내 생각에. 내 생각에. 책에서 그런 말은 없어요. 그냥 저렇게 약속된 거야. 예전 사람들이 풀었으니까. 그치? 그럼 이제 뭐야?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을 정확하게 구분하셔야겠지. 자, 그럼 우리 책들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런 느낌? 화살표가 P면 Q이다가 참이라는 얘기는 화살표 P가 Q한테 뭔가를 주고 있지. P는 주는 쪽이지. 왜 주니? 내가 가진 게 충분하니까. 충분하게 주겠지. 내 것도 부족한데 주겠니? 내 볼 것도 나면 주겠어? 아니잖아. 그치? 내가 배불리 먹고 남은 게 있어야지 남한테 주겠지. 내 기준에서는 그래, 저거. 알겠어? 따라서 주는 쪽은 무슨 조건이야? 충분하니까 준다. 충분 조건. 자, Q는 P한테 받고 있지. 왜? 필요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받는 쪽은 필요 조건이야. 자, 어떤 차이 문제가 있을 때 주는 쪽은 무슨 조건이야? 충분 조건. 받는 쪽은 필요 조건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직관적으로 배울 수 있더라. 뭐 다른 책 보면 뭐 총을 쏘고 피를 흘리고 뭐 이러고 있는데 뭐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해. 알겠니? 자, 그러면 결국 뭐야? 우리가 어떤 참여 문제를 봤을 때 P는 무슨 조건이고 Q는 무슨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요. 거꾸로 P는 Q에 대한 충분 조건이라는 표현이 있으면 우리가 P면 Q이다가 참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으면 되겠죠. 이 표현만 바꿀 수 있으면 앞에 것도 똑같아. P는 Q에 대한 충분 조건이 된다 그러면 P면 Q이다가 참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P면 Q에다 참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 78 포함관계가 이렇게 되면 되지. 이것들이 다 이제 하나로 연결되는 거야. 다 같은 표현인 거야. P가 Q에 포함되면은 P면 Q에다 참이 되고 그러면 P는 Q에 의한 충분 조건, Q는 P에 의한 필요 조건이다 부를 수 있습니다. 거꾸로 P는 Q에 의한 충분 조건이다, Q는 P에 의한 필요 조건이 된다. 그럼 무슨 말이야? P면 Q에다가 참이 돼야 되고 집합 P는 Q에 포함돼야 됩니다. 내용들이 쫙쫙쫙 계속 바뀌면서 같은 의미인 걸 알아챌 수 있어야 돼. 그럼 끝나는 거야 이제. 다시. 자, 하나 더. 이런 게 있어. P이면 Q이다도 참이고 거꾸로 Q이면 P이다도 참이 되는 경우. 어떤 명제가 그 여기 다 참이 되는 경우가 있겠죠. 뭐라고 그래? 이때 P는 Q이기 위한 뭐라고 그러냐? 필요 조건도 되고 충분 조건도 되는 거지. 그래서 뭐라 하냐면 필요 충분 조건이다라고 부른다. 오케이. 그러면 취집합이 어떻게 되니? P랑 Q가 어때? 서로 포함되려면 두 집합이 어때? 같을 수밖에 없죠. 그럼 두 집합이 똑같다는 얘기는 그럼 두 말이 어때? 똑같은 말이야 얘기야. 짝수이면 예배수이다. 예배수는 짝수이다. 같은 말이잖아.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불러. 양쪽 화살표다 성립할 때. 오케이.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이것만 구분하셨으면 그 다음부터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4번 보겠습니다. 4번. 1번. 자, 좀 어렵긴 해. 시험에도 많이 하고. x가 0과 3 사이다라는 게 P라는 조건이고요. Q는 x가 1과 2 사이다.
자,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 물었어요.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 물어보려면 그냥 화살표를 그어야겠죠. 어느 쪽 방향으로 명제나 참민제로 화살표를 그을 수 있으면 화살표를 주는 쪽이면 충분조건, 받는 쪽이면 필요조건을 말할 수 있는 거잖아. 필요 충분조건 확인하려면 화살표 그어야 돼. 자, 화살표 그으려면 어떻게 돼? 78 포함하게 따져본 거지. 포함하게 딱 따져봤더니 어떻게 나오니? 0부터 3, 4, 1, 2, 4니까 얘가 이게 포함되어 있어 이렇게. 그럼 화살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 좁은 쪽에서 큰 쪽으로 하는 게 이렇게. 이게 찾는 거야. 맞지? 그럼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야? 화살표를 바꿨으니까 무슨 조건이다? 필요 조건입니다. 거꾸로 Q는 주고 있으니까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입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P는 무슨 조건이라고 물었으니까 필요 조건이 답이 되겠죠. 됐니? 두 번째 보세요. P는 X는 0보다 작다. Q는 X 더하기 절대값 X가 뭐다? 0이다. 자, 78 한번 따져보자. 얘 0보다 작다 괜찮아? 얘를 풀어볼까 얘를? 얘는 78이 안 보여줬잖아 그치? 절대값 있는 방정식 어떻게 풀어야 돼? X의 범위 나누지? X가 0보다 큰 합하면 X 더하기 X 2X가 0이 되는 거니까 아하 X는 0이 되는 거고 맞죠? 절대값이 0보다 작을 때는 얘가 마이너스 X로 풀 테니까 0은 0이 되겠죠. 항상 성립하겠다 그치? 따라서 X는 0보다 작은 게 더 되는 거야. 됐니? 그럼 결국은 뭐야? 이 방정식 해는 뭐 되니? X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대충 눈으로 푸는 게 아니야. 7의 집합을 구하려면 방정식은 방정식, 부등식은 부등식을 풀어야지. 맞지? 자, 그렇게 구했더니 포함관계 봐라. 얘는 0보다 작고 0보다 작거나 같아. 얘는 0이 들어있고 얘는 안 들어있죠. 이렇게 포함되죠. 그러면 화살표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조금 돼서 넓은 쪽으로 간다고. 그럼 P는 무슨 조건입니까? 화살표 주고 있으니까 무슨 조건입니까? 충분 조건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다. 됐니? 정확하게 따져 대충 따지지 말고 제일 정확하게 따지는 방법은 뭡니까? 진리 집합을 구해서 포함 관계를 확인하는 거잖아. 세 번째 P가 X제곱은 1 Q는 절대값 X는 1 자, 진리 집합 뭐가 되니? 이쪽은 X제곱 1 되는 건 X는 뿔마 1이야. 절대값 X 1 되는 것도 X는 뿔마 1이지. 둘의 진리 집합이 어때? 똑같지? 똑같으면 뭐야? 양쪽 화살표 다 되는 거지? 필요 충분 조건이다. 그치? P는 필요 충분 조건. 자, 그런 식으로 밑에 있는 문제들도 다 확인을 해보셔야 돼. 대충 감으로 풀지 말고요. 정확하게. 됐나요? 근데 쉽지 않아. 알까리 하는 분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풀어보면서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필수의 5번 끝내고 싶은데 끝내려면 시간이 조금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왜 표정이 썩어보겠지? 제답 빨리 해볼게. 자, 필수 5번 똑같은 거야. A 이상 6 이하인 X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놈이 1 이상 5 이하 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죠. 그 다음에 X가 B 이상 4 이하 라는 조건이 X는 1과 5 사이이기 위한 충분 조건입니다. 하는 A의 최대값과 B의 최소값을 구하는 얘기야. A, B의 범위를 찾아내는 얘기죠. 그럼 첫 번째 보자. 이놈이 그냥 필요 조건이야. 그럼 화살표 그어야 되지. 얘가 필요 조건 되려면 화살표 어떻게 해야 되니? 이렇게 와야 되겠지. 자, 이렇게 온다는 얘기는 728의 포함관계 어떻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를 포함해야 된다고. 그럼 수위선이 그래야지. 1이고 5야. 이렇게. 그럼 얘는
6하고 A 사이지. 6은 여기 있고요. A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얘를 포함하려면 A는 이쪽에 있어야 되지. 그치? 아, 그러니까 A는 5보다 1보다 작은 데 있어야 되고 둘 다 색칠돼 있으니까 포개져도 괜찮네 이렇게 나오겠네. A 최대값은 1. 됐죠? 두 번째로 보자. 얘가 얘에 의한 충분 조건이래. 충분 조건이니까 화살표를 주는 쪽이죠.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한다? 포항하게 이렇게 되지. 좁은 쪽에서 넓은 쪽으로 화살표 나가야 되니까. 그럼 이번엔 B하고 4 사이는 1과 5 안에 들어있어야 된다고요. 1과 5 안에 요 안에 B하고 4가 있으니까 4는 여기 있을 거고 B는 이쪽에 있어야 되겠죠. 아, 그러니까 B는 어때? 1보다 큰 쪽에 있어야 되고 포개져도 상관없네.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B의 최대값도 최소값도 1이 되겠네. 됐지?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얘기하면 우리는 그게 맞게끔 화살표 방향을 정해줄 수 있고요. 화살표 방향을 정해주면 우리는 집합의 포항관계를 정할 수 있어. 그게 정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어때? 집합의 포항관계 따지는 문제니까 많이 했던 거야. 집합에서. 괜찮아? 자, 밑에도 다 마찬가지 해보시면 되고요. 특히 5-2번 보세요. 5-2번. 냄새나니? x제곱 플러스 ax 빼기 3은 0이 아니다가 x 마이너스 1이 0이 아니다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 된다며. 그러면 충분 조건의 화살은 어떻게 된다? 얘가 충분하니까 주겠지 이렇게. 이거면 이거다가 참이 되는데 자 어때? 아니다 풀기 싫지? 맞다 풀기 쉽잖아. 그럼 이 명제 참이면 당연히 따라 자동으로 참이 되는 게 뭐였어? 대우명제잖아. 대우명제 써봐. 얘가 참이면 얘 x-1이 0이면 x제곱 더하기 ax 빼기 3도 0이다. 충분 조건을 통해서 이런 방향으로 참이라는 얘기야. 근데 이걸 따지기보다는 아니다니까 뭐야? 다시 부정을 해서 따지기 편해 보이죠? 따라서 대우명제를 써서 얘가 참인 걸 보여주면 되겠죠. 뭐야? x는 1이면 얘가 참이 되려면 1을 집어넣어서 0 되면 되는 거죠. 끝난 거죠. 그치? 그래서 아니다보다는 맞다가 편하고 맞다로 부정하려면은 대우명제를 이용해야지만 참 거짓이 바뀌지 않으면서 우리가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거라. 됐죠? 마지막 6번.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PQ의 집합을 대문자 PQ로 하자. 자, 뭐라 되냐면 not P는 not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야? 충분 조건이다. 자, 나왔지? 그럼 화살표 그어주세요. 충분 조건이니까 화살표는 일로 가야겠다. 자, 근데 둘 다 낱낱이니까 어때? 기분 나쁘네. 대우 쓰지? 얘가 참이면 대우 뭐야? Q이면 P에다가 참이라는 얘기지. Q이면 P에다가 참이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집합 Q가 P에 포함된다는 얘기죠. 일단은 좀 그려놓자 이렇게.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 Q가 P 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있겠다. 됐나요? 자, 그림 보면서 이제 포함관계 따지는 거야. 이제 집합 문제인데. P와 Q의 합집합은 P지. 땡. P와 Q의 결집합은 Q지. 땡. P 빼기 Q는 바깥에 이만큼 남죠. 공집합 아니죠. Q와 P와 Q의 여집합. P와 Q의 바깥쪽 합치면 전체 집합이다. 아, 4번이 맞는 거네. 맞죠? 5번은 못 뽑아. 틀리겠죠. 자, 반대로 봐봐. 반대로 방금은 자 필요 충분 조건 가지고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가지고 문제를 풀었다면 반대도 나올 수 있겠죠. 문제에서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우리한테 알려주면 거기서 뭐야? 어떤 명제가 참인지를 찾아낼 수 있겠죠. 자, P와 뭐야? 6-1 P와 Q의 합집합이 P이다. Q와 R의 교집합이 R이다. 무슨 얘기야? 집합에 됐죠? 호준아, 우리 합집합 P가 된다. 누가 누구를 포함한다? 합집합은 다 모은 거잖아. 누가 누구를 포함한 거야? 합집합 큰 집합이 되니까 P가 더 큰 집합이 돼.
Q가 P에 포함된 얘기지. 맞니? 자, 그 집합은 공통점을 찾는 거야. 작은 집합 되는 거야. 그게 R이야. R이 작은 집합이니까 Q에 포함된다. 그럼 이걸 벤다 이걸 가서 못해. Q 누가 제일 크니? P가 제일 크고 그 안에 Q가 있고 그 안에 R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옳은 것은 있어.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세요. 1번 뭐라 돼 있냐?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돼야 되지. 맞지? 그러면 Q가 P에 포함되냐 묻는 거야. Q가 P에 포함되네. 맞는 거네. 1번은 참. 2번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화살표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은 화살표를 갖다 이렇게 된다니까 아하 R은 Q에 포함돼야 된다. 맞는 거네. 3번 R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R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그럼 화살표는 이렇게 돼야 되니까 R은 P에 포함돼야 된다. R은 P에 포함되네. 맞는 거네. 4번 나달은 나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야? 필요 조건이다. 받아야 되네. 그치? 그럼 이거보다 더미자 낫지, 그치? 얘가 참이 되려면 Q이면 R이면 Q가 되겠죠. 그냥 바꿔야 되니까. R이면 Q가 참이 되려면 자, 그는 이렇게 화살표 가려면 화살표 이렇게 되겠죠. Q는 R을 포함해야 됩니다. Q는 R을 포함하니까 너도 맞는 거네. 5번 Q는 not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그러면 집합 Q는 P의 여집합에 포함되어야 된다고요. P의 여집합이 있는데 이 바깥쪽인데 거기에 왜 Q가 들어있어? 5번이 틀렸네. 그치? 이런 식으로 집합을 포함한 걸 통해서 또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 확인이 될 수도 있는 거지. 양쪽 방향 다 되는 거야. 다시 정리하면 P이면 Q이다가 참이라는 거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는 말과 같은 거고요. 또 그 말은 P가 Q에 포함되는 거 다 어때? 다 서로 같은 말이야. 다 합점이 바뀔 수 있는 거겠지. 그치? 이것만 잘 머릿속에서 전환이 될 수 있으면 결국은 이 조건과 명제 문제들이 교육집합으로 다 해결될 수 있는 조건이겠다. 포함 관계들. 됐나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명제까지는 마무리했고요. 마지막 남은 게 이제 증명 이런 부분인데 절대 보니까 증명인데 현대적으로 좀 덜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여기서도 산소기압 평균이라는 중요한 게 나오긴 하지만 일단 문제에서 핵심은 여기까지. 숙제는 어디까지? 98초까지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용편도 마찬가지야. 필요 충분 조건까지 숙제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많이 오면 안 됐다, 그치? 수고 많으셨어요. 해결하시고 우리 토요일 날 보러 오늘 테스트 본 거 보답해서 토요일 날 테스트 하는 겁니다. 됐지? 어이구, 그거 좀 끌어줄래?